폴리스타크아미 범죄도시 4가 드디어 개봉 3주차 5월 연휴를 끝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범죄도시 4가 드디어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로써 범죄도시 시리즈가 총 400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시리즈 통합 4000만. 국내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린 시리즈물이 있었을까요? 할리우드에 드웨인 존슨이 있다면 한국에는 마동석이라는 장르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스크린 배급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과 형평성을 뺏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로 너무 재밌고 오락적인 요소가 많았기에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진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하튼 범죄도시 4 1000만 관객 돌파 기념으로 영화의 줄거리와 정보, 그리고 범죄도시 시리즈 패션 변천사를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밥 시킨 건가? 네, 너는 안 되겠다. 우리 마마마 마블리 마석도 마동석, 허명행 감독과 함께 황야에서 액션 범벅을 보여준 마동석 배우가 이번 4편에서 다시 핵주먹 강펀치로 돌아왔어요. 그는 제작자이면서 주연 배우인데요, 한국 프랜차이즈 영화의 성공을 몸소 증명한 당사자입니다. 한때 명존스를 유행시켰던 장본인이죠. 줄거리는 단순하고 결말도 뻔한 이 시리즈가 도대체 왜 1000만 스코어를 달성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관객들은 이 뻔한 영화를 선택했을까? 네, 이 범죄물 시리즈는 현실과 대비되는 판타지 세계가 가져다주는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연이어 터지는 흉악범죄 기사들을 보면 잡히는 소식보다는 놓치고 재범이 발생하고 여전히 활개하는 범죄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마석도는 나 꼭 X들 잡아야 해 라는 대사를 반복하며 끝끝내 그들을 잡아넣는 그 뻔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극장에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봐도 범인들을 시원시원하게 붙잡는 데서 느끼는 극장의 카타르시스가 아는 맛이어도 우리는 이따금 이 국밥 같은 영화를 보러 찾아갑니다. 네, 저도 사실 국밥 중입니다. 야, 숨쉬어, 좀. 야! 네, 이번 범죄도시 4편은 부진했던 3편의 단점을 보완하고 1편과 2편의 장점은 착용해 상업적으로 가장 치밀하게 기획된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줄거리는 아시다시피 뻔합니다. 범죄자들이 활개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고 이것을 감지한 마석도가 한 번은 위기를 겪고 끝까지 싸우다 붙잡는 이야기. 끝! 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가 정말 친근해요. 지금의 2030 세대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라방과 모바일 게임이 등장합니다. 딜러들이 무슨 BJ 스트리머처럼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에 모바일로 접속하고 마치 게임처럼 진행되는 실시간 도박 사이트 황제 카지노가 메인 무대입니다. 장동철 백창기 일당은 필리핀에 도박장을 차리고 인근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바로 제거해버려요. 네, 먼저 불법으로 감금당한 개발자들이 온라인으로 셧다운을 시킵니다. 접속자들과 도박장 일당들이 당황한 사이 백창기를 선두로 밖에서는 칼과 몽둥이로 현장을 쓸어버리죠. 이런 이중 전략을 통해 도박계를 평정하고 독점해버리는 백창기 일당의 전략이었어요. 백창기는 필리핀 현지에서 현장을, 장동철은 서울에서 최종 관리자 승인과 서버를 관리합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보면서 1편의 누아르 장르 같은 색깔이 조금 느껴졌어요. 3편이 빌런과 세계관을 너무 확장했고 또 개그 욕심도 조금 지나쳤다면 이번 4편은 마석도의 무식 개그를 조금 줄이고 장의수를 등장시켜 수사를 진행하는 원동력으로 그를 전면에 배치했어요. 결과적으로 개그는 분산됐고 액션은 한층 더 깊어졌고 코미디는 적절했던 범죄도시 1편이 떠오르는 초창기의 마석도가 다시 그려진 4편이었습니다. 범죄도시를 보면 마석도의 주먹은 나날이 강해지지만 그의 패션 변천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안 되겠다. 때리고 맞고 도망치고 붙잡는 영화에서 무슨 패션? 영화 속 마석도의 패션 변천사를 짚어보는 이유는 이번 4편이 부진했던 3편의 단점을 보완하고 1편과 2편의 장점을 차용한 가장 프랜차이즈스럽고 깔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마석도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초심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마석도의 패션은 사건의 배경과 직업의 특성, 그리고 지리적 요건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요. 등장인물들의 패션을 통해서도 관객들에게 오락을 전해주는 범죄도시 패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국집 명함을 줬어. 범죄도시 1편, 일명 할인마트 룩입니다. 어딘가 칙칙하면서도 촘촘한 니트와 과감한 패턴이 마트에서 1초 만에
집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무심한 이너 컬렉션과 가죽 재킷은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형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마동석이 연기했던 이웃사람에서 누구보다 더 깡패 같은 깡패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재킷을 입어도 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나쁜 놈 잡는 나쁜 놈 느낌이 드는 것이 처음 등장한 마석도의 핵주먹 강펀치 소개로 제격이었습니다. 범죄도시 2편, 나름 고증에 충실했던 당시 형사들이 실제로 입고 있었던 패션을 고스란히 담고 있던 슈트핏입니다. 물론 슈트를 입어도 마석도의 묵직함과 날쌘 주먹이 가벼워 보이진 않았던 핏이었어요. 터질 것 같은 슈트가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무난하고 깔끔했던 슈트핏이 돋보였던 2편이었어요. 사실 2편은 평범한 아저씨들의 못 입은 패션을 보여준 느낌도 있었는데요. 로케이션마다 바뀌는 형사들의 패션 변신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2편이었습니다. 범죄도시 3편, 네, 바로 그 바람막이 패션입니다.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품절 대란을 보여줬던 그 바람막이는 리복과 콜라보한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마석도가 착용한 흰색, 회색, 남색 3단 컬러 블록 디자인의 바람막이는 사실 제작 의상으로 브랜드가 없던 소품이었어요. 그런데 범죄도시가 연이어 초대박을 터뜨리다 보니 리복과 범죄도시 3편의 협업으로 바람막이를 상품화한 것이었습니다. 리복 물 들어올 때도 잘 졌죠. 비록 영화는 아쉬웠지만 패션과 개그를 톡톡히 챙긴 3편이었습니다.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은 흑곰인가 불곰인가, 바로 무스탕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스탕이라 부르는 옷의 정확한 명칭은 머스탱인데요. 마석도가 입으니 흑곰이 떠오르는 무스탕은 겨울 레트로 패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석도가 착용한 항공 재킷은 안 그래도 큰 덩치를 더 크게 만드는 퍼 소재의 안감과 색깔도 한몫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마석도의 성질답게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흑곰 같은 의지가 연상되는 패션이었어요. 그래도 흰색 나이키 신발은 포기 못하는 우리 마석도행님, 이 정도면 산뜻하지 따위의 대사를 날려줄 것 같네요. 네, 아직 5편부터 8편까지 남았으니 남은 마석도의 패션 변천사도 함께 시리즈로 엮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특히 이번 4편에 숨겨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스다크 아미! 네, 제가 오프닝에 외쳤던 폴리스다크 아미는 수사의 디테일을 채워주고 팽팽했던 긴장감을 풀어주고 수사의 원동력에 많은 힘을 보탠 장이수의 귀환을 알리는 주문이었습니다. 사실 1편에서 허성태 배우와 함께 밉상 캐릭터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 박쥐환 배우는 우리들의 블루스, 경성 크리처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팬들에게 꾸준히 작품으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3편에서는 비록 등장하진 않았지만 쿠키 영상에서 복귀 소식을 깜짝 알리고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4편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과연 마석도와 장이수의 케미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개인적으로 장이수의 발전된 싸움 실력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봤는데요. 특히 가장 좋았던 점은 장이수의 개그가 영화와 수사에 팽팽했던 영화의 긴장감을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주고 개그도 과하지 않았어요. 장동철과 백창기 빌런이 아쉬웠던 점을 장이수가 바로 메꿔줍니다. 특히 장동철 역할은 IT 업계 천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활약이 거의 한 개도 등장하지 않아요. 좀 매우 아쉬웠던 캐릭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국밥 같은 영화를 다시 찾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권선징악이라는 코드 한 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는 잡는 거야 라는 마석도의 대사처럼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도 범죄자는 잡히고 재범은 막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범죄도시 4편은 스크림 독과점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너무 높은 스크린 점유율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작품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이 작품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레전드 시리즈물이죠. 뿐만 아니라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호흡을 맞춘 스턴트맨,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 그리고 저예산 영화지만 페이크 다큐로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온 악마와의 토크쇼까지. 아무래도 영화를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작품들이 개봉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좋은 작품들이 개봉할 수 있는 상영관에 아무도 보지 않는 범죄도시 4가 하루 종일 상영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극장일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범죄도시 4를 안 보셨다면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얼른 보고 웃으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밖에 다양한 작품들도 더 소개해드릴 테니 꼭 숨겨진 작품들도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였습니다. 안녕.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따라와. 안 나와?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찾아야 돼. 아, 이게.
나한테 맡기셔. 너 같이 좀 가야 돼. 뭐 남는 게 있어 협조라도 하지. 내내 녹음지 아니? 안 나와? 또 못 살게 굴려 또. 가자. 무서워.